네, 오늘 새벽 북한이 윤 대통령 방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양욱 아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의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ICBM 한 발을 쐈습니다. 일단은 재원을 분석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ICBM을 고각으로 발사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데요. 현재까지의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모든 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봐야겠죠. 예.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9분에 미사일을 발사해서요. 이 미사일이 거의 1000km를 날아가서 8시 18분쯤 이제 낙하했습니다. 네. 대략 한 69분 정도 비행한 것으로 보고요. 예. 정점 고도가 6,000km 정도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번 발사와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가진 발사가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 작년 11월 18일이었나요? 이때 화성 17이 발사가 됐는데 예. 이때 보면은 사거리가 999km, 고도가 6,040km였어요. 네. 그래서 이때 발사와 지금 거의, 그러니까 발사 시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한 68분 정도였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번에 화성 17을 발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 그럼 화성 17을 발사했을 때랑 똑같은 정도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저희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고체 추진 ICBM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걸 실현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너무 이릅니다. 아직 지금 북한의 고체 연료 개발 단계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제 그 지상 지상에서 이제 그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가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예. 이거를 결합을 해서 만약에 발사하게 되면요. 작년에도 화성 17 발사할 때 보면 화성 17을 본격적으로 발사하기 전까지 그 중간 고도까지 올라가는 발사가 한 대여섯 번 정도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고체 연료 발사가 되려고 하면은요. 지금 이 이전에 한 대여섯 차례 고도 1000km 이하의 발사 시험이 여러 차례 있었어야 되는데 예.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고체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금 8일 동안 4차례의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오늘 일본을 방문을 했고요. 때문에 이제 당분간 이 시점에 또 다른 도발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도발을 감행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도발 성격을 한번 보셔야 돼요. 과거에 예.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네.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미사일을 한번 쏘고 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이제 병력들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미사일을 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작년 9월에 소위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하고 자신들이 전술핵 운영 능력을 갖췄다라고 주장한 이후에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상관없이 혹은 한미 연합훈련에 맞춰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 도발도 마찬가지인 것이, 자, 기억하시겠지만은 3월 13일 날 미사일 발사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발사를 한 게 3월 14일 날 발사했죠. 14일 이때 이죠. 발사를 했던 게 KN-23, 예.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해 남도 장현에서 발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처음에 이거는 한국에 대한 공격 능력 우리 다 갖췄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예. 자, 이번에 ICBM 발사 만약에 화성 17이 맞다라고 한다면은요. 예. 이제는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 능력들을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도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항공기를 동원한 대대적인 훈련이라든가 기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화력 구분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장사정포 발사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전반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이 이렇게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자신들은 전혀 겁먹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한국, 미국에게뿐만이 아니라 자국 국민에게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KN-23 단거리로서 우리를 좀 위협하고 ICBM 오늘 발사함으로써 미국까지도 겨냥하고 한일, 한미 정상회담들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무력을 과시하는 것 같은데 ICBM 정상 발사할 수 있다고 김여정 부부장도 되게 강하게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뭐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뭐 사실은 북한이 충분히 쏠 수도 있을 거예요. 쏠 수도 있는데 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발사를 했을 때 과연 낙하하는 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래서 혹시 그 낙하 지점에 예를 들어서 이 민간 선박에 피해를 입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뭐 북한도 곤란하고. 그래서 뭐 분명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그거를 뭐라고 할까, 원래 처음에 시작하기가 되게 좀 힘든 것이라 이거를 과연 어떻게 북한이 접근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이 발사하고 난 이후에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북한의 어떤 이런 미사일 발사 행위 자체가, 정상각도 발사 행위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이 막 미사일 마구 이렇게 동해 쪽으로 해서 쏘듯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은 오늘 이제 출국하기 전에 한미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해라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훈련에 미국의 많은 전략 자산들이 이제 전개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수준의 전략 자산들은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혹시 이 상륙 전력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번에도 아마 그 쌍용 훈련이 실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한미 연합으로 해서 상륙할 수 있는 전력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전단, 혹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 자,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될 때 북한은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뭐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 아니면 미 공군의 F-22 스텔스 전투기, 이러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전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이제 건넬 겁니다. 뭐 이외에도 얼마 전에 그 한미 특수부대 훈련인 그 틱나이프 훈련에 이제 AC-130J와 같은 건십이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수작전에 특화된 전력들이 전개가 되어 있다는 것도 북한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 말씀해주신 미국의 전력도 그렇고요.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소미아라든지 일본과 어떤 군사적 정보 교류도 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미일 그리고 한일, 한미 이렇게 국제적인 상황에서 안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공고해지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이 미사일 발사 상황을 봐도요, 일본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빨리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당연히 일본이 타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되지만은 최소한 북한을 들여다보고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장점을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이 활용을 해서 이 한반도를 지키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실용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소미아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정보 교류를 위한 어떤 그런 채널일 뿐이고요. 그 법규일 뿐이고, 이거는 솔직히 지소미아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맺었어요. 지소미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서로 믿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옥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